안녕하세요, 라면아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식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언제 사? 마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 상황에 있어서 관세 폭락 이후 V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증시에 올라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식은 폭락 이후 조정과 하락을 겪을 겨를도 없이 4월과 5월 계속적으로 올라 불타는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모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빅테크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현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주식이라는 것, 투자라는 것은 언제 사는 게 좋은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주식을 언제 사는 게 좋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게 어려울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전 세계가 고용이 나빠지면서 고용이 안 좋아져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살 것인가요? 이러한 것은 단지 단기적인 하루 이틀의 호재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 고용이 나빠지게 된다면 경기는 둔화가 될 것이고 침체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큰 의미로 볼 때에는 악재에 가까운 이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고민할 때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왜 나라는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부터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일단 나라가 성장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 성장률, GDP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략적으로 나라가 수치화가 되어 이전 달 대비하여 얼마나 올랐는지, 전년보다 수치가 높아졌으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만약 음식점을 한다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 재료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재료를 사서 더 맛있게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매를 할 때에는 그 판매 가격에 인건비도 추가를 하고 광고비, 음식 개발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원자재와 합하게 된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며,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했으면 그 수입한 것에 인건비나 투자비나 모든 것들을 합쳐서 다시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나라는 역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수출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입과 수출뿐만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가 투자를 더 하게 된다면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을 부풀려서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업들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에 속하게 되는데,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해줘야 매출이 늘어나 기업은 성장을 하고 투자를 더 받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은 나라의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고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은 적게 할수록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수가 강력해야지 나라가 성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의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라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에 속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는 것이고,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비자들도 늘게 되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업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업이 더 많이 고용을 해주면 해줄수록 소비는 증가하고
나라는 성장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장 중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소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올라야 소비 심리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소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봤을 법한 2%의 인플레이션을 나라에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만약 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보다 내일 더 저렴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버린다면 내일로 소비를 미루게 되면서 소비는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2%의 인플레이션을 정부에서 일으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게 하여 오늘 당장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소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2%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정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풀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물가가 잔잔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소비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될 텐데, 갑자기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높은 물가에 부담감을 갖게 되어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금리를 낮추면서라도 소비를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경제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본질은 소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실업률이 어떤지, 소비자 물가는 어떤지, 심리는 어떤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알 필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 실업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급등을 한 후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리면서 3%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고, 3%를 2년 정도 유지하다가 24년부터는 실업률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즉 실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보다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받는 지원금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이 연출이 된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소비 심리는 1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급락을 겪고 100 정도로 다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소비가 둔화가 되긴 하였지만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오고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가는 이미 엄청 높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지수를 본다면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때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음에도 증시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연착륙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AI로 인하여 보다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미래감이 포함이 되고 있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경제가 좋다는 것들이 전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증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상황에 정말 경제가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버린다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더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더 다른 불확실성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은 상황이 만약 연출이 되었다면 더 좋은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다른 불확실성이 찾아올 것이고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는 바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피크아웃을 찍고 하락을 하는 트렌드로 돌아섰을 때, 물가가 안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소비자들의 심리지수 이러한 것들도 안정적으로 보여줬을 때 투자를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척이나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노리면서 한번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